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떤 사회든 사회적 균열 구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균열 구조는 바로 지역감정 문제였었죠. 지역감정 때문에 정치,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비용도 상당했는데요. 바로 이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정당 후보자, 또 후보자의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속이나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서 심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반길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좀 진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남이가 라는 문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사에는 의도적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역감정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고요. 그 대신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주된 사회적 균열 구조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법이 좀 더 빠르게 변화된 사회 상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볼까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은 국제공조입니다. 국제공조. 예. 예.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의 민간인 사찰록을 제기했던 야당이 급기야 국제공조에 나선 것입니다. 전 김무성 대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토론회를 엽니다. 예. 이 토론회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 랩이라는 연구팀이 참여키로 한 겁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해 초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최초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그저 흘려들었지만 이 팀의 그 폭로대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국정원의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비록 이들이 영상통화로 패널로 참여하지만 야당은 은근히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분들은 직접 국정원 로고 파일이나 해킹팀 사를 해킹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참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컬럼으로도 썼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일단 팩트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국정원이 RCS라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예. 도입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예. 여기에서 내국인 사찰 문제 의혹을 이게 연결을 지려니까 예. 지금 뭐 피해자가 나왔다든지 예.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간단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야당의 좀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그렇죠.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진실 규명과 이 또 어떻게 자칫하면 이 국제적 망신이라는 국가적 망신이라는 이런 이 줄타기를 하는 그런 또 비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공개하면 죽는답니다. 이거 무서워. 예, 아침부터 아침부터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제 지난 여름 네가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다. 이거네요, 완전히. 예. 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라서 소개해드립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예. 안철수 의원이 계속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로고 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고 파일을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로고 파일은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이 관리하던 컴퓨터 서버의 업무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 이 의원의 주장은 로고 파일에 국정원의 대북, 대테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고 이것이 공개되면 이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는 협력자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도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정보를 지키는지 파헤치는지 모르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안보 역풍이 또 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또 이게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꽃보다 미국입니다. 꽃보다 미국. 이건 예능 드디어 나오네요. 김무성 대표죠.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좀 패들이 한 그 헤드라인입니다만. 좋은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은행이 연일 화제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만찬과 워커 전 주한미군 살인과 묘소에서 큰 절로 논란을 빚었던 김 대표가 이번엔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대표 이날 발언은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만찬에서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유일 동맹국인 미국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동포 간담회에서도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진보 좌파가 준동 못하도록 하겠다. 이걸 공고히 하는 방법은 새누리당이 더욱 선거에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공과 실이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고려하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미국을 방문한 자리인 만큼 미국과 그 돈독한 관계를 지키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굳이 비교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폄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조금 외교적 화장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중국 만일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역시 와보니까 미국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 진보 좌파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보수층에 보수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보수 정파 세력의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라는 것을 그런 거죠.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정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걸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 헤드라인 해볼까요? 지역 감정 이제 경친답니다. 경친다. 앞에 모두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당선 무효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어제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소위원회는 이날 특정 지역, 성별 등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 부인과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 지역인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후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개정안은 향후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완성됩니다. 또 개정안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포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키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지역감정 주장 발언 따지면은 사실 1970년대에 있어서 이 대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게 몇십 년 동안 이걸 놔뒀다가 이제 좀 손을 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처벌 기준을 놓고 상당한 또 앞으로 또 논란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 감정이 아니라 난 지역 사랑이었다 우리 지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근데 지역 감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타성이기 때문에 이 배타성을 어느 정도 자극하는지가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얘기해 볼까요? 복마전 그러나 변죽입니다. 비리역으로 시끄러웠던 제한군인회가 결국 복마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 제한군인회 조남풍 회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주 인수건부 사채 즉 BW 사건으로 제한군인에게 무려 790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 이사인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 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본부장에 오르자마자 최모 씨가 제한군인회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제한군인회가 회수한 채권 금액이 21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를 450억 원으로 부풀리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남풍 회장은 조 씨를 비롯한 25명의 임직원을 공개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 회장의 선거 캠프 인사들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제한군인의 노정은 보훈처 감사가 비리 의혹의 핵심인 조남풍 회장을 건드리지도 않고 부정채용 인사 해임 등 변죽만 올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선거 비리와 매각 매직 의혹이 포함되지 않아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한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7시 27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참 지금 비도 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출근길입니다.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길에 오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홍제램프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 현재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 흐름 많이 어렵습니다.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고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는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문 고가차도 철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 현재 독립문역 이전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종로가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 강남권 도로들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동작대로 역시 아직은 양방면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신촌로 도심 쪽으로 신촌교차로 부근 아현역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올리브유처럼 부드럽게 성적을 얼리 올리는 비법을 여기 어울에게 공개하죠. 올리드로 매신을 탁탁탁 다지고 올리드로 핵심도 보글보글 끓이고 올리드로 실력까지 쫙 스마일. 성적 올리기 참 쉽죠? 내신과 실력을 한 번에 올리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보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조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진상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 이슈 속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당은 의혹은 여전하다. 국회의 셀프 해명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죠. 오늘은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저하는 교회다. 국정원은 믿어달라고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들의 해명만 한 거고 예. 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 이해를 구한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51개의 파일이 삭제됐고 그것을 전체를 복구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죽은 임 과장께서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국민들이나 저희 국회에서는 실제로 삭제되는 것이 정말 51건인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구됐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전부인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만 복구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로우 데이터 기본적인 아주 하드디스크 전체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전체라고 어떤 측면으로 인식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복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백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정말 삭제된 것이 51건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51건을 복원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문가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새누리당 간사시죠? 이철호 의원, 국회 정보위의 새누리당 간사 이철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계속 국정원 해킹 파일 프로그램 로그 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그 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파일에는 대북 대테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이것이 공개가 되면 이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보적인 혹은 작전적인 측면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국정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도 않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정보위원회의 도청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통상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실명이나 혹은 숫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삭제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는 뭐냐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로 어떤 식의 작업을 펼쳐서 매달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정보가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그 보고서의 형식은 다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정원은 그런 보고서의 형식을 알려줄 수는 없다. 다만
그 보고서의 제목만을 아니, 제가 이게 알려줄 수는 있다, 이해가 이렇게 잘 안 말하고 가서 있는 것이죠.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예. 로데이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데이터는 예. 보고서를 의미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로 얘기를 하는 것을 로데이터라고 얘기하지 보고서는 이미 가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의 형식을 외부적으로 이 시청자들이 느끼실 때 책자 형식으로 제가 변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라는 것이 로데이터에 의한 상황이잖아요. 가공되지 예. 않은. 그죠? 근데 그 로데이터 속에서는 대북 대테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철호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호 의원이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름이나 그 구체적인 상황 혹은 예를 들어 공개를 해서 그것이 대국민 공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신원조회나 보안 준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안 준수. 근데 이제 전문가라는 게 민간 전문가죠. 예, 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민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문제를 잠깐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예. 이제 서약서나 각서를 쓰고서 국정원에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된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박민식 의원이 첫 번째 민간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갈 수 없다. 두 번째, 각서나 서약서는 법적인 어떤 이 규제를 전혀 가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과 개인에 의해서의 일종의 약속 비슷하지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행위를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법률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고 예. 국가 안보와 관련한 비밀보호 준수와 관련한 법률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도 예. 저희도 시민입니다만 지금 잠시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년이 지나면 자연인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공무원도 그만두면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뭐 서약서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준수가 되지 않으면 이미 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에게는 이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아직 전문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인가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대학의 민간 연구팀과 화상 회의를 하는 게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고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 해킹팀을 해킹했던 예. 그 팀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좀 내용을 주고받아보자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 내용만 아는 것이지 실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거나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 발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도 들어가고 다 가서 봤어요. 예? 봤는데 봤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별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참 다행스럽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 별게 없다라는 거를 밖에 나와서 설명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를 내가 봤는데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나 자국민에 대한 도감청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체만을 공표해주고 국정원의 활동들이 크게 문제성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혹 제기하고 그냥 어떻게 끝난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 부분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팩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 내국인 사찰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국정원 자체가 피해자인 것이죠. 임 과장이 개인 돈으로 그것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의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요? 예를 들면 예. 내가 내국인인데 나도 이거 사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의혹 제기만 하고 이게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여쭤보는 법률에 겁니다. 도청이나 감청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인지할 수 있거나 혹은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거나 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RCS 프로그램은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그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인지하지 않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도 들어갔죠. 지금 간 거죠? 수사팀은 구성된 걸로 아는데 아직 뭐 착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검찰 수사의 결과는 야당으로서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검찰이 명확하게 다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뭐 아무런 말씀이 있지 아니하셔서 검찰이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또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수사를 해도 그 결과를 놓고서 각자 해석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뭐 그 자체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특검으로 갈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일단 검찰이 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정권에서 엑스파일 조사를 할 때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 상황까지 그리고 뭐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것까지도 전제하더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대통령이나 검찰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특검도 필요하다.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 이건 뭐 저거 아닙니다. 그 해킹 문제가 아니고 요새 그 사정시민의협 혁신위가 의원 수 늘리자 그래가지고 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의원 수의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고 평소에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혁신위원회도 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위원회지 않습니까? 정개특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혁신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하는 데인데 갑자기 정치개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약간은 좀 당황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당내 개혁에 좀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요. 솔직히 경제 뉴스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관심만 팍 드는 뉴스예요. 바로 롯데의 왕자의 난. 그죠? 야, 이거 참 오늘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죠.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15일 그 롯데홀딩스 정기이사에서 신동빈 차남이죠.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일본 신동주, 한국 신동빈 이게 구도로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 자리가 박탈되면서 신동빈 회장한테 자리의 권한이 몰리잖아요. 이거는 신격호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에 신동빈 회장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 이야기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됐죠.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동주, 신동빈. 예. 요 두 사람이 형제죠. 그죠? 형제죠. 형제고 신동빈이 신동주의 동생이죠. 동생이죠. 그죠? 신동주가 형이고 신동빈이 동생이다. 한 살 차이.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에게 한국 그 롯데 그리고 원래는 신동주 형이죠. 예. 형한텐 일본 롯데를 맡겼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본 롯데 것도 박탈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일막이 시작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전체 다 이제 동생이 맡게 되면서 일막이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신동주, 신영자, 그 이복 누나로 신영자 롯데. 그러니까 신영자 씨가 제일 맞이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큰 누나입니다. 지금 70이 넘었어요. 73살이고요. 이 남매가 신격호 총괄회장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사실 이제 그 95이고 우리나라에 95이거든요. 이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일본의 그 전체 롯데 지주회사격인데요. 이사들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순 고령에 휠체어 의지할 정도로 거동 불편하고 언어 구사의 어려움이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롯데홀딩스 이사 여기에 신동빈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쿠데타죠. 그러니까 동생을 쉽게 얘기하면 해임을 했다. 나 빼놓고 모든 이사를 다 해임시켜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도록 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리고 모시고 일본 가서 신동주 씨가 그렇게 형이요. 한 거죠. 형이 다 이렇게 해임을 장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신동빈 회장의 동생이 나중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워낙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이제 총괄 회장이지만 이사 해임 특히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을 해임 결정하는 건 불법 결정이다. 나를 이렇게 밀어낼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에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완벽한 뒤집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로 2막이 끝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지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일본 롯데, 한국 롯데가 있고 여기 그러니까 롯데홀딩스 같이 또 지주회사가 또 있죠, 그죠? 그렇죠. 이거 뭐 하나하나 따지면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롯데 자체가 또 굉장히 지분 구조 복잡해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지분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복 누나인 신임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가세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영자 이사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손을 잡으면 신동빈 회장 동생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왜? 신격호 총괄 회장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신격호 총괄 회장까지 뒤로 물렸기 때문에 일단은 동생 신동빈의 승으로 끝나게 될 공사는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 회사 광윤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주회사죠. 그렇죠. 여기를 지배하는 데가 롯데를 전체 지배할 수 있는 전체를 거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분이 신동주, 신동빈 둘 다 29%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주 12%가 있는데 그게 동생의 우호 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빈의 우호 지분이다. 그러니까 신동빈이 더 앞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요.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이 호텔 롯데가 저 한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들 지배하거든요. 이 지분 싸움에서 신동빈 회장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막이 끝났는데 3막에서도 신동빈 회장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3막에서도 이제 고륙상장에 현재 난이 벌어진다면 3막은 이게 동생이 조금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면서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신동빈 회장을 쏠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동빈 회장 체제가 현재 더욱 공고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예. 근데 있잖아요. 이 롯데 얘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많죠. 현대의 그 형제의 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산, 금호 등등. 그렇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요. 예. 여기서 개인 신동빈은 없고요. 개인 신동주 없고 개인 신영자 없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그 신영자에게 수백 수천 명의 이해관계 세력이 포진되어 있죠. 아,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명박 대 박근혜, 김대중 대 김영삼 구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은 그 권력을 먹이로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재계는 정말 치열하게 돈을 두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야지 않는 정근대적인 기업경의 낡은 유산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 아젠다가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일 텐데요. 자, 잠시 뒤 3부에서는 이 스토킹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대구 피살 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연 우리 지금 사회에서의 스토킹 문제의 대처가 적절한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상황 아베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양심 세력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유모차까지 등장했다. 하죠.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